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끝없는 얼음 벌판이 사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동산 사기극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때는 바야흐로 10세기경이었어요. 바이킹이었던 에릭 더 레드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노르웨이에서 쫓겨나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죠. 그가 도착한 곳은 사방이 꽁꽁 얼어붙은 척박한 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이 땅에 정착민을 모으기 위해 아주 기발하고도 발칙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얼음뿐이 땅의 이름을 푸른 초원이 가득하다는 뜻의 그린란드라고 지어버린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완전 허위, 과장 광고였던 셈이죠. 반대로 정말 살기 좋고 푸른 땅이었던 곳은 다른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아이슬란드, 즉 얼음 땅이라고 불렀으니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린란드의 기구한 운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실 그린란드는 지리적으로 보면 북미 대륙에 딱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은 저 멀리 유럽에 있는 덴마크의 자치령이 되어 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복잡한 역사의 실타래가 얽혀 있어요. 원래 이 땅의 주인은 이누이트라 불리는 원주민들이었어요. 흔히 에스키모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건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라는 비하의 의미가 담겨 있어서 그들에게는 아주 큰 신뢰가 되는 명칭이거든요. 반드시 이누이트라고 불러줘야 합니다. 이 평화롭던 땅의 운명이 요동치기 시작한 건 1884년이었어요.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유럽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던 시기였죠. 당시 노르웨이령이었던 그린란드는 조약 과정에서 엉뚱하게도 덴마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린란드는 자기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대국들의 장기판 위에 놓인 말처럼 이리저리 휘둘리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미국은 이 땅에 아주 비정상적일 정도로 집착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냉전 시절 미국의 주적이었던 소련의 모스크바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이곳이었거든요. 실제로 1946년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덴마크 정부에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던집니다. 현금 1억 달러를 줄 테니 그린란드를 우리에게 팔라는 것이었죠.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정말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액수였어요. 덴마크 입장에서는 솔직히 솔깃할 만도 했지만 결국 거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땅을 살 수 없다면 빌려서라도 쓰겠다는 심산으로 1959년에 아주 은밀하고도 위험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것이 바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프로젝트 아이스웜이었어요. 이 프로젝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겉으로는 기상 관측이나 과학 연구를 한다고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빙하 아래의 비밀 핵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무려 4,000km에 달하는 지하철로를 깔고 그 위에 핵미사일을 실은 열차를 계속 돌리겠다는 계획이었죠. 소련이 눈치채지 못하게 얼음 속에서 핵 공격을 준비하겠다는 무시무시한 발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인간의 오만함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얼음이 가만히 멈춰 있을 줄 알았는데 빙하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지하 기지가 뒤틀리고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미국은 황급히 이 기지를 포기하고 떠나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떠날 때 그들이 기지 안에 묻어둔 방사능 폐기물들이거든요. 당시에는 영원히 얼음 속에 갇혀 있을 줄 알았겠죠. 하지만 지금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 방사능 물질들이 고스란히 세상 밖으로 드러날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그린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린란드의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68년에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마는데요. 수소폭탄을 무려 4발이나 싣고 가던 미국의 B-52 폭격기가 그린란드 툴레 공군기지 근처 얼음판에 추락한 사건이에요. 사고 직후 미국과 덴마크는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여서 3발의 수소폭탄은 수거했다고 발표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나머지 한 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한 발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강력한 살상력을 가진 수소폭탄 한 발이 그린란드의 차가운 얼음 속에 그대로 잠겨 있다는 소름 돋는 진실 믿어지시나요? 사실 우리가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지리학적으로 그린란드는 캐나다 바로 옆, 즉 북미 대륙판 위에 얹혀 있거든요. 지리적으로는 분명히 아메리카 대륙의 일원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정작 이 땅의 주인 행세를 하는 건 대서양 건너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유럽의 작은 나라 덴마크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우리는 19세기 초반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휩쓸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당시 북유럽에는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하나의 연합 왕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폴레옹 전쟁에서 이 연합국이 그만 패배한 쪽인 나폴레옹 편에 섰던 게 화근이 됐죠. 결국 전쟁에서 진 뒤에 1814년 킬 조약이라는 걸 맺게 되는데 여기서 아주 얄궂은 운명의 장난이 벌어집니다. 승전국이었던 스웨덴이 노르웨이를 가져가기로 했는데 원래 노르웨이가 관리하던 해외 영토들인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 페로 제도는 쏙 빼놓고 덴마크에게 남겨준 거예요. 마치 알맹이는 가져가고 껍데기만 남겨준 꼴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덴마크가 이 거대한 땅의 유일한 주인이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누이트, 원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기들은 대대로 이 땅에서 사냥하고 고기 잡으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자기들 의견은 단 한마디도 묻지 않고 저 멀리 유럽 사람들끼리 종이 한 장에 서명하고 온 오늘부터 주인은 덴마크다 이렇게 정해버린 거니까요. 이건 정말 전형적인 제국주의 시대의 비극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덴마크의 영토가 된 그린란드의 가치가 다시 한번 폭등하게 된 건 2차 세계대전 이후였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생각해보면 미국과 소련 사이의 가장 짧은 항로가 바로 이 북극해를 지나는 길이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린란드가 소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거대한 방패이자 동시에 언제든 방역할 수 있는 창끝이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936년에 트루먼 대통령이 덴마크에게 아주 노골적인 제안을 한 겁니다. 당시 1억 달러라는 돈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이었어요. 전쟁 직후라 덴마크 경제도 말이 아니었기에 미국은 당연히 덴마크가 돈을 받고 땅을 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덴마크는 끝내 거절했습니다. 명분은 주권이었지만 속내는 좀 더 복잡했어요. 이 거대한 섬이 가진 미래 가치를 덴마크도 어느 정도 직감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미국이 누굽니까? 원하는 걸 갖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나라잖아요. 땅을 직접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 땅 밑에 무엇인가를 숨겨서라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습니다. 과연 미국이 덴마크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 빙하 아래에 몰래 숨겨놓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부터는 냉전 시대의 가장 기괴하고도 위험한 비밀작전 프로젝트 아이스웜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은 등골이 서늘해지실지도 몰라요. 미국이 1억 달러라는 당시로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금을 들여서라도 이 얼음섬을 통째로 사려고 했던 이유는 단순히 땅덩어리가 넓어서가 아니었어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지리적인 위치 때문이었거든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북극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그린란드는 미국과 당시 주적이었던 소련의 심장부 모스크바를 잇는 가장 짧은 비행 경로의 길목에 딱 자리 잡고 있거든요. 1946년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덴마크에 이 엄청난 제안을 했던 것도 결국 냉전이라는 거대한 전쟁터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기 위한 전략적인 승부수였던 셈이에요. 당시 미국 국방부 내부 문서들을 보면 그린란드를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어요. 만약 미국이 이곳을 차지하게 된다면 소련의 코앞에 언제든 핵폭격을 가할 수 있는 전진기지를 두게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덴마크는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주권을 돈으로 바꿀 수 없다는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땅 밑에 숨겨진 무한한 가치를 이미 알아봤던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야 해요. 많은 사람이 미국이 그린란드를 사려고 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미 80년 전부터 시작된 미국의 오래된 짝사랑이었던 거죠. 트루먼은 단순히 제안만 던진 게 아니라 구체적인 지불 방식까지 논의할 정도로 진심이었거든요. 하지만 덴마크 정부는 국민적인 반대 여론과 북유럽의 자존심을 내세워 미국의 끈질긴 구애를 뿌리쳤습니다. 미국은 덴마크의 거절에 당황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직접 소유할 수 없다면 빌려서라도 쓰겠다는 아주 영리하고도 무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미국은 덴마크와 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그린란드 북부에 툴레 공군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지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덴마크 정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미국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냉전이 최고조로 달하던 그 시절에 강대국들이 얼마나 기상천외한 생각들을 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땅 위에서 안 된다면 땅 밑으로 가겠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흙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쌓인 거대한 빙하 아래에 자신들의 비밀을 숨기기로 한 거죠.
이 결정이 훗날 그린란드에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당시에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얼음 속의 진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실험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부터는 덴마크 정부의 눈을 속이고 그린란드의 빙하를 파헤친 미국의 은밀한 작전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그 차가운 얼음 밑에는 무엇이 잠들어 있었을까요? 미국이 덴마크 정부의 허락을 받을 때 내세운 명분은 아주 그럴싸했어요. 북극의 혹독한 기후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기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과학기지를 짓겠다는 거였죠. 이름도 아주 평화롭게 지었습니다. 바로 캠프 센츄리, 즉 100년의 기지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그 100년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정체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프로젝트 중 하나인 프로젝트 아이스웜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영하 수십 도의 칼바람이 부는 지상과는 달리 수십 미터 두께의 거대한 빙하 아래에 도시 하나가 통째로 들어앉아 있는 모습을 말이죠. 1959년 미국은 덴마크 몰래 이 거대한 얼음 도시를 짓기 위해 수천 명의 군인과 기술자를 투입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가 얼음을 파헤치고 그 안에 무려 21개의 거대한 터널을 뚫었어요. 이 터널의 총 길이만 3km가 넘었는데요. 그 안에는 군인 200명이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는 숙소는 물론이고 병원, 도서관, 극장, 심지어는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는 목욕탕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 얼음 속에 세계 최초의 휴대용 원자력 발전소까지 설치했다는 사실이에요. 지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를 이 얼음 밑에서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공을 들여서 얼음 속에 도시를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추위를 피해서 연구를 하려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이 터널을 무려 4,000km까지 확장해서 그린란드 빙하 전체를 거대한 핵미사일 기지로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그 계획의 핵심은 바로 핵열차였습니다. 4,000km에 달하는 지하철로 위를 핵미사일을 실은 열차가 쉼없이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고정된 미사일 기지는 소련의 정찰 위성에 포착될 위험이 크지만 얼음 밑에서 계속 움직이는 열차는 절대 추적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언제 어디서 튀어오를지 모르는 핵미사일 수백 발을 얼음 속에 숨겨두겠다는 그야말로 냉전 시대가 낳은 광기 어린 발상이었던 셈이에요. 하지만 인간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연은 결코 고정된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덴마크의 얼음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아주 천천히 하지만 엄청난 무게감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흐르자 경고할 줄 알았던 지하 터널들이 빙하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이 내려앉고 벽이 휘어지는 걸 보면서 미국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자연의 힘 앞에서는 그 대단한 핵 기술도 무용지물이었던 거죠. 결국 미국은 기지를 세운 지 불과 7년 만인 1967년에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황급히 철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책임한 일이 벌어져요. 기지를 폐쇄하면서 그 안에 있던 원자로 잔해와 수만 리터의 디젤 연료, 그리고 암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화학 물질인 PCB와 방사능 오염수까지 그대로 방치한 채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그들은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겠죠. 어차피 여긴 영구 동토층이니까 수만 년 동안 얼음이 녹지 않을 거고 그럼 이 쓰레기들도 영원히 묻혀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지구온난화라는 무서운 재앙이 그린란드를 덮치고 있잖아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금 같은 속도로 빙하가 녹는다면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이 위험천만한 핵 쓰레기들이 지상으로 통째로 드러날 거라고 합니다. 수십 년 전 강대국의 욕망이 남긴 시한폭탄이 이제 우리 세대의 목줄을 죄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린란드의 비극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프로젝트 아이스웜이 실패로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하늘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내려앉게 되는데요. 이건 정말 사고가 아니라 대재앙이라고 불러야 할 만큼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1968년 수소폭탄을 가득 실은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그린란드 얼음 위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과연 그날 툴레 공군기지 근처에서는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도 그날의 진실이 은폐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1968년 1월 21일의 그 차가운 겨울날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린란드의 북서쪽 끝에 위치한 툴레 공군기지 근처는 평소처럼 살을 애듯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하늘에서 벌어진 일은 인류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갈 수도 있었던
그야말로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당시 미국은 소련의 갑작스러운 핵 공격에 대비해서 수소폭탄을 실은 폭격기를 24시간 내내 하늘에 띄워두는 이른바 크롬돔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그중 한 대였던 B-52 전략 폭격기가 그린란드 상공을 날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종석 뒤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히터 통풍구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기내를 가득 채웠고 조종사들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욱한 연기 속에서 사투를 벌였어요. 비상탈출을 결심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타고 있는 이 비행기 안에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수백 배나 강력한 수소폭탄이 무려 4발이나 실려 있었으니까요. 결국 승무원들은 기지 근처에서 낙하산을 타고 탈출했고 주인 잃은 폭격기는 그대로 얼어붙은 바다 위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추락과 동시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어요. 다행히 핵폭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수소폭탄을 감싸고 있던 재래식 폭약이 터지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인 플루토늄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하얀 눈밭이 순식간에 새카만 방사능 가루로 덮여버린 그 처참한 광경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미국과 덴마크 정부는 비상이 걸렸죠. 만약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들은 즉시 프로젝트 크레스티드 아이스라는 이름의 비밀 수색 및 정화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군인과 현지인들을 동원해서 오염된 눈과 얼음을 깎아내고 커다란 통에 담아 미국으로 실어 날랐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진실 하나가 은폐되었습니다. 수색팀은 공식적으로 4발의 수소폭탄 잔해를 모두 수거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당시 수사에게 참여했던 사람들의 증언과 수십 년 뒤에 공개된 비밀 문서에 따르면 수거된 건 3발 분량의 잔해뿐이었어요. 나머지 1발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미국은 얼음이 깨지면서 그 무거운 수소폭탄이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비밀리에 잠수정까지 동원해서 바닥을 샅샅이 뒤졌거든요.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작전을 종료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감이 오시나요? 지금 우리가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에도 그린란드의 어느 차가운 바닷속이나 깊은 얼음층 아래에는 60년 전 잃어버린 수소폭탄 1발이 그대로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지구온난화로 바닷물이 따뜻해지거나 해류의 흐름이 바뀌어서 그 폭탄이 손상되기라도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욱 가슴 아픈 건 당시 정화 작업에 투입되었던 사람들이에요. 방사능에 오염된 얼음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그 가루를 들이마셨던 이누이트 원주민들과 군인들은 나중에 암이나 각종 희귀병에 걸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미국과 덴마크 정부는 그들의 피해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안보라는 명목 아래 개인의 삶과 건강은 철저히 무시당했던 거죠. 강대국들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그린란드의 환경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영혼까지 멍들게 했습니다. 특히 덴마크가 원주민인 이누이트들에게 저지른 일은 방사능 사고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반인륜적이었어요. 그들은 이누이트라는 민족의 뿌리를 아예 뽑아버리려 했거든요. 과연 덴마크가 이누이트 아이들에게 저지른 덴마크인 개조 프로젝트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비극적인 실험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이제 그린란드 역사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마주해 보겠습니다. 강대국들이 땅 밑에 방사능을 묻고 하늘에서 수소폭탄을 떨어뜨리는 동안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의 진짜 주인인 이누이트 사람들의 영혼을 개조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거든요. 이름하여 덴마크인 개조 프로젝트였습니다. 1951년의 일이었어요. 덴마크 정부는 이누이트 마을에서 똑똑하다는 아이들 22명을 골라냈습니다. 그리고는 부모의 품에서 강제로 떼어내 덴마크 본토로 데려갔죠. 표면적인 이유는 이 아이들을 훌륭한 덴마크인으로 교육해서 장차 그린란드를 이끌어갈 엘리트로 키우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건 교육이 아니라 명백한 납치이자 영혼을 파괴하는 세뇌였습니다. 아이들은 덴마크에 도착하자마자 자신들의 뿌리인 이누이트어를 쓰는 것을 엄격히 금지당했어요. 만약 무심코 모국어를 쓰다가 들키면 호된 꾸지람을 듣거나 벌을 받아야 했죠. 오직 덴마크어만 쓰고 덴마크식 예절만 배우며 그들은 서서히 자신들이 누구인지 잊어버리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1년 반 뒤에 아이들은 고향인
그린란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따뜻한 가족의 품이 아니라 또 다른 감옥이었어요. 덴마크 정부는 이 아이들을 친부모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그린란드의 수도에 있는 보육원에 집단으로 수용했습니다. 가족과 같은 섬에 살면서도 만날 수 없었고, 설령 만난다 해도 이미 모국어를 잊어버린 아이들은 부모님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죠. 결국 이 아이들은 덴마크인도 아니고 이누이트인도 아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평생을 극심한 정체성 혼란과 사회적 부적응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에 동원됐던 아이들 중 상당수가 성인이 된 후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길을 택했다고 해요. 한국과의 오만함이 어린아이들의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려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덴마크 정부의 잔혹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개조 프로젝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조직적인 범죄가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자행되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누이트족의 인구를 강제로 줄이기 위한 비밀부림 시술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고 복지 비용을 줄인다는 명목해 이누이트 여성들에게 본인의 동의도 없이 강제로 피임 기구를 삽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 시술의 대상에 겨우 10대 초반인 어린 소녀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한다고 속이거나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산부인과로 데려가 몸 안에 구리코일을 강제로 삽입했던 거죠. 이 소녀들은 자신들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평생을 불임의 고통과 심각한 후유증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무려 4,500명이 넘는 여성이 이런 반인륜적인 시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건 그린란드 전체 가임기 여성의 절반에 가까운 엄청난 숫자예요. 한민족의 대를 끊으려 했던 이 끔찍한 행위가 20세기 중반, 그것도 인권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던 덴마크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현재 이 사건의 생존 피해자들은 덴마크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피 맺힌 눈물이 이제야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린란드의 얼음 아래 묻힌 핵 폐기물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상처가 이누이트 사람들의 가슴속에 여전히 깊게 박혀 있는 겁니다. 강대국들의 군사적 욕망과 제국주의적인 오만함이 빚어낸 그린란드의 비극.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제 이 모든 진실을 마무리하며 그린란드가 나아가야 할 미래,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치에 대해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름다운 얼음 뒤에 가려진 그린란드의 참혹하고도 거대한 진실들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세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그린란드는 강대국들의 군사적 욕망에 의해 핵 폐기물과 잃어버린 수소폭탄이라는 위험한 시한폭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둘째, 덴마크 정부는 이누이트족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강제 불임 시술을 자행하는 등 씻을 수 없는 인권 유린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셋째, 이제 그린란드의 미래는 더 이상 강대국들의 논리가 아닌 그 땅의 진짜 주인인 그린란드인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속에 담긴 주권과 인권의 가치가 너무나 무겁게 다가오지 않으신가요? 이제 우리가 당장 실천해야 할 일은 명확해요. 역사에 숨겨진 진실에 끊임없이 관심을 두고 힘의 논리에 의해 억눌린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 우리 역시 우리의 권리와 미래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고 삶의 통찰을 얻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댓글 한 줄이 제가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정보를 찾아내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경제와 사회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